사내 변호사나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님께서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중요성은 먼저 첫 번째가 이럴 수가 있죠. 대표가 어느 날 전화 와서 요즘 뭐해?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면은 그게 좋은 뉘앙스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표현을 달리하는 거죠. 바로 보고가 필요한 시점이죠. 두 번째는 왜 이거 이제 말해? 이런 멘트가 대표에게 나오면은 이건 내가 뭔가 지연 보고를 하고 재료도 일을 게을리 해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넌 가만히 있었는데요. 여기 이 정도도 더 위험한 거죠. 넌 가만히 있어는 내가 검토를 해서 보고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설득이 되지 않고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뭔가 조언을 하는데 대표나 그 회사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은 그건 그 회사 잘못도 있지만은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보고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그동안 설득이 잘 안 되게 일을 하셨던지. 보고서 작성의 그 공식인데요. 공식은 별게 아니고 정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대표한테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재무부서, 기획부서, 영업부서, 각종 파트별로 다 보고를 하죠. 전화나 구두나 회의 때요. 그런데 변호사는 뭔가 달라야 되죠. 형식을 잘 쓴다 했지, 미사어구를 잘 쓰면서 말을 한다 했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확성입니다. 정확하게 보고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소통, 형식, 보고 시간, 이건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않죠. 변호사가 보고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는 신뢰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사무님이 한테 보고를 했는데 사무가 대표한테 보고를 안 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먼저 첫 번째 사무께서 본인도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김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뭘 써왔는데 본인도 이해가 안 돼. 이걸 보고해야 돼.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하는 게 신뢰가 안 돼. 이게 아닌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 김 변호사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부실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서 보고를 안 할 수도 있죠. 검토 보고인데요. 검토 보고는 보고서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확성과 소통입니다. 검토 보고서는 정확해야 되고요. 소통을 많이 해야 되죠. 소통이 왜 중요하냐면은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 사정을. 그래서 관련 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관련 자료를 많이 읽어봐야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부실하게 리서치를 하게 되면은 검토 보고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확성과 소통이 중요하다. 전책 보고도 있죠. 1안과 2안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견해 대립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고서 형식은 현황 및 문제점. 지금 현황이 뭐냐? 그래서 문제가 뭐냐? 쟁점을 여기다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대안 분석, 네 번째가 결론 및 건의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향후 추진도 함께 넣어놔야겠죠. 검토 보고의 다른 양식인데요.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검토하라고 왔을 때 첫 번째 여러분이 물어봐야 될 게 이게 언제까지 검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겠죠. 마감 시간입니다. 이 마감 시간을 모르고 한다는 것은 모르고 하게 되면은 큰 낭패를 걷죠. 내일부터 자료 수집해서 검토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가져오라 하면은 난감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시하신 분이 검토를 의뢰하신 분의 의도가 뭔지를 최대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소송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그 의도를 먼저 분명히 알고 검토를 해야 제대로 검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사업부서, 그 일을 제일 잘하는 사업부서를 먼저 찾아서 해야겠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 먼저 물어보면 쉬운 게 있을 수도 있죠. 노동 관련된 분쟁은 어디가 제일 쉽겠어요? 먼저 우리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청에다가 물어봐야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감독관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걸 먼저 물어봐 버리면은 방향은 정해진 거죠. 어차피 내가 노동 관련돼서 검토를 해봤자 이 검토 가지고 노동청에 갈 수도 있는데 미리 리서치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놔 버리는 거죠. 대표가 정치인을 만난다. 선거 기간에 이거 문제가 될 것인가? 이것도 미리 검토 지시가 떨어지면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물어보면 됩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물어보면은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검토를 시작했으면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자칫하면은 중복해서 검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내 견해와 다른 사람 견해가 달랐을 때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서 중복해서 다른 보고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검토 보고한 다음에 이제 대면 보고 할 때 원칙인데요. 대면 보고를 할 경우에 먼저 문서를 먼저 갖다 줘야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대면 보고 한 다음에 대면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동석자가 있어야 되는가? 이른바 돛대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런 차이인데요. 제 견해는 돛대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돼요. 돛대를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대표가 나하고 보고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혼을 낸다. 그러면은 이 뒤에 들어가신 분은 오해를 하겠죠. 김 변호사가 뭐예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 거야? 왜 나를 혼내지? 그리고 너 때는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내가 부정확한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검토 보고를 가지고 보고에 들어갈 때는 관련 사업부서에 담당자와 함께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서로 오해가 안 생깁니다. 의견 충돌시 방법인데요. 공직자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대신에 제한됩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안 된다는 것은 세죠. 센 표현이죠. 그래서 이걸 안곡하게 제한됩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할 경우에는 대안을 되도록이면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들어가셔야겠죠. 그리고 다른 결정권자에게 의견을 듣도록 건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행시 위험성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있죠. 지금 이 견해대로 안 했을 때, 안 하고 대표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률가의 검토 보고서였을 때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 유권에서 그리고 다른 출처인 문서 번호를 써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근거 있게 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각주를 쓰는 게 좀 더 신뢰감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성 이력을 뒷면에다가 표시를 해줘요. 내가 어떤 보고서를 덮어 썼다고 분명하게 해놓으십시오. 회사에 홍보하는 보도자료 작성인데요. 보도자료는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중요하죠. 대국민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문구를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보도자료보다 더 쉬운 게 실은 브리핑과 구두 답변이죠. 이 경우에는 뭔가 잘못 말을 하더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자한테 A라고 말했다가도 다른 것 같으면 다시 B라고 다시 말할 수가 있죠. 결론인데요. 보고서를 덮어 쓰려고 하지 말고 많이 의논하고 많이 찾아보면서 깊이 생각해서 쓰면은 연필로 쓰더라도 좋은 보고서이다.